사실 이제 왜 앞서 이제 세 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미국에서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였죠. 비극의 해소 5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비극적 사건이었을 때, 뭐 내가 암에 걸렸다든가 비극적 사건이었을 때는 첫 번째 걸 부정하게 됩니다. 우선 그 디나이어 단계. 그 다음에 분노로 전이 되죠. 그 분노가 어느 정도 되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면 많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이제 현실을 수용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우리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니 좀 제일 화가 나는 그거 아니에요? 바로 4월 16일 당일날 아이들이 만약에 선장이 움직이지 마라는 얘기만 없어도 다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고스란히.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자신들이 먼저 도망갔지 않습니까? 네, 선장 기관사들이 제1의 적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다시 한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140일 정도 돌아가 보시라고요. 맞아. 자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세요. 140일 정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눈이 뻔히 보는 가운데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우리 동영상을 다 봤잖아요. 동영상에서 그 애들 가서 낄낄거리면서 곧 죽음의 사신이 덮쳐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지 말란다.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그 스마트폰으로 저기 야 너는 이런 거 수상여행 오지 마라. 뭐 그때 나와버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때도 우리가 100명 그 다음에 이상 살수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판 우리 유병원 그 보면 탐욕스러운 그런 경영 때문에 아니 기억나시죠? 아니 세월호 그 선원들 100여 명에게 1년에 54만 원 들여서 안전교육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1인당 4,000원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그리고 자신은 그 그림을 갖다 13억에 사진을 팔아먹고 자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재판 중에 우리 봤죠. 재판 중에 뭐 봤습니까? 이번에 이 해경이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네. 그다음에 이준석 선장 마지막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 자 이런 부분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앞서 우리 이종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치권도 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이종혁 의원은 저도 이 부분에 우리 이종혁 의원 말씀에 저는 사실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지금 756개 동아일보가 그저께 목요일날인가 냈죠. 756개 시민사회단체. 이 사람들은 보면 2008년에 뇌송송 구멍탁 하면서 이른바 뭐 광우병 파동 때도 촛불 들었고, 그다음에 저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세운다면 거기도 촛불 들었고, 때때마다 촛불 들고 심지어는 저 2012년 대선 끝나자마자 박근혜 퇴진, 이명박 구속하면서 촛불은 어떤 180 몇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정치권이 제 역할, 사회 재반 갈등을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른바 세력들이 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박종진 앵커 말씀대로 저는 그래요. 어제 협상하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 일정 부분 공개하고 좀 들어보자 이야기 좀. 다 들어봐야죠. 그 문 닫고 좀 들어보자. 네. 마음껏.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저 계신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김재원 의원이라든가 만약에 본인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예, 조금 정현준 가려야 돼요. 교수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사실은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새누리당과 이 정부 여당이 실제로 이 문제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제대로 아까 불순 세력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점철되어지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야 하는 정부 여당이 과연 의지적으로 대응해왔는가라고 하는 거죠. 세월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혁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뒤에 불순한 세력이 있다. 그 가족들을 그럼 처음부터 분리해서 정부 여당이 그들과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는 지방선거와 이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부 여당이 실제로 그 가족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들을 분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단계에 와서는 불순 세력이 뒤에 있다. 그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더 우리에게 뭘 달라는 말이냐? 저는 정부 여당의 이런 태도도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이 문제를 의지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안을 놓고 지금 유가족들이 함께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야당은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여당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한 번도 꼼꼼하게 따져묻지 않고 자꾸 불순 세력이 뒤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단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단식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또 뒤집어 씌워서 불신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정부 여당도 이 부분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정부 여당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죠.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1년의 이런 협상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혹 아실 겁니다. 이건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것도.
심지어 세월호를 미 잠수함이 고의로 부딪혀서 침몰했다. 너무 이런 그런 얘기까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식의 얘기들만 그리고 하시다라는 그리고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풀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예. 저희들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기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주호영, 김재원 수석 할 것 없이 저희들이 세월호 유가족 편입니다. 저희들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진상 규명을 누구가 은폐를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 그런다면 저희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분노에는 이 사건에 관한 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야가 두 차례를 만나서 합리적으로 이제 그 분노를 승화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로 이전해 가는 협상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차례를 두 번이나 했죠. 예. 만들었을 때 결국 뭐냐면 이것을 결국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 기소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특검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그 이야기가 왜 진상이 나오냐는 겁니다. 규명되지 그 않는다. 이야기가. 예. 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의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결국 뭐냐면 이것은 지금 현재 세월호 특별법의 두 기둥이 하나는 진상조사위원회고 하나는 특검 추천위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 추천위를 장악해서 결국 뭐냐면 이 특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특검을 장악해서 그리고 그들의 원래의 목적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박근혜 정부가 결국 결국 그런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아니요. 새누리당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새누리당의 어떤 전반적인 입장이라면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팩트에 기인한 큰 것이죠. 문제인 것이죠. 팩트에 아니 기인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고 이 아니, 지금 정복하려고 보십시오. 불순한 세력을 보고 지금 있는데 이 일부에서 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국회의장께서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호를 구하려다가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게 생겼다. 건강한 대안도 여당 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진상조사위원회 두 축인 세월호 특별법의 두 축인 진상조사위원회에 결국 뭐냐면은 120명의 새로운 공직에 준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게 돼 있고 거기에도 아마 많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무소불위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켠에 대한민국 호 전체를 전반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면요. 지금 이미 세월호 여기에 대한 유병헌 일가에 대한 법들이 다 국회에서 볼모로 잡혀가지고 수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벌써 국민 세금이 6천억 이상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팽목학 현장에는 하루에도 300척이 넘는 어선이 지금 떠돌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30대가 넘는 항공기가 지금 그 바다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세월호라고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부분을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듭 짓고 대한민국은 다음 단계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목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발목을 잡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두 분 우리 정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야의 이제 우리 여당의 입장이 결국 거기에 관련되어져서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